오늘 모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분은 좀 고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전에는 아마 우리 학교가 연구회 의원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쪽으로 많이 좀 땡겨주시면 뒤에 오신 분들이 기대하기 좋도록 앞으로 좀 와주십시오. 나 내전에 있어, 내전. 여, 내전. 예,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 김문수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문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좀 메모 모드로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일째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또 일찍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데, 공동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 10시 반부터 있어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때 뭐냐면은 경남 황투사 연구회 하고 우리 인문학교하고 공동 세미나를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앞서서 한 3분 40분 동안 우리 김문수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 잘 아시죠? 우리 한영 교수이고 그 다음에 대단한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문민 이사도 되시고 그 다음에 지도문화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고 또 현재 우리 4년간 인중기존사업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성균관 부관장도 하고 계시고 한국문화원 부관장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시조직도 많고 시집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기념으로 아마 시조직을 하나 받아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얼굴 비춰서 좀 송구합니다. 여기 일도 전했다는 데는 남기신 글이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도전병에 한 잔씩 전산자이신 춘수당 정수민회장하고 한남 정대장님 이 일도 선생님의 자료를 모아서 문헌보험 실기를 편찬했습니다. 문헌보험 실기에는 작품에 나오는 한두 편밖에 없죠. 일도 선생이 타격하고 지리산을 무람하고 남긴 사과석에 내리 주라는 그 시, 화계의을 부신 그 시 한 수, 이 일도 선생의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에 참봉도, 소격서 참봉에 효자로서 추천돼서 임명되니까 사용하신 사참봉도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효도로 벼슬을 받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오늘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효자로서의 당연한 직분인데 그 직분을 이용해서 벼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아니죠. 근데 성종 임금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천들으니까 벼슬하라. 그래서 마지못해 나오셔가지고 벼슬하고 아니 내가 벼슬하면 내 실력으로 하지 아버지의 교훈을 이용해서 내가 벼슬하겠냐 하셔서 바로 과거에 급제하셔가지고 과거를 보시고 과거에 급제하셔 당당하게 벼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문관 검열 태경이 추천하는 예문관 검열이 되는데 예문관 검열은 최고의 명예직 최고의 실력자고 이런 실력 있는 사람만이 예문관 검열이 돼서 임금님께서 사초를 받았어요. 임금님이 이게 하나 저래 하는 걸 다 한문으로 동시 통역으로 벌려서 동시 통역으로 해서 사초를 초소로 수록한 건데 얼마나 빨리빨리 써야 되는 임금님이 성질이라는 말을 빨리빨리 하려면 꼭 어떻게 빨리빨리 받아먹습니까? 보통 몇 개씩 말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임금님이 야 이거 갈치자 써라 일해라 저리해라 하는 건뭐 사람이 쩔쩔매면서 못하니까 어느 임금님께서 이거 갈치자로 쓰면 되지 왜 그걸 이렇게 쩔쩔매느냐 하면서 일러줄 정도로 사관이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동시 요새 속기사가 국회 속기록을 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초서 쓰는 사람들 그렇게 사료를 만들어낸 근데 이표 선생님이 바로 임금님께서 그런 사초를 다 적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사부에 세자 시공을 설사가 돼서 세자한테 경서를 감독했습니다. 설사란 말은 말씀 글자, 경서 글자, 사서를 이제 강설하는 사람이 설서죠. 그러니까 설서라는 것은 그냥 벼슬 이름이 설서가 아니라 세자한테 사서를 강설하는 사람의 직책이 설서입니다. 그러니까 설서라는 벼슬 말했다고 하는데 연서문한테 직접 경서를 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보다 몇 단계 위이신 네개 무호의 선생 정필자하고 같은 제자지만은 그분이 문화로서도 상관이기 때문에 두 분이 또 같은 고향이고 그래서 친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뭐 숙직하려는 밤새도록 얘기하시고 시를 지으시며 또 이제 일조 선생이 여기 하동 암양에 응도하실 때 어머니 상을 끝내고 응도하실 때 암양경을 짓고 거기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며 풍광 좋은 데서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그 암양경 지은 그 풍경을 네 개의 요인한테 소문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네 개의 그 바쁘니까 제일 빌리다가 하도 부족하니까 이제 써준 게 암양경 시설 그 영상에 씌워서 또 그런 작품들이 이제 그 암양경 시설 네 개가 쓴 거니까 두고보고 들어가는 거죠. 일도 선생의 작품은 이제 도지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도의 친구분들이라든가 지인들이 써는 분들은 이제 서로 들어갈 사람인데, 근데 문화고시를 편찬할 때는 도지로 들어갈 양이 워낙 없으니까, 도지로 따로 만들고, 도로 따로 만들게 문화고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다시 문화고시를 중간하고, 또한 이재 선생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중간본을 내시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 해서 미산 정환주 선생, 여기 우리 정문산 교장 선생님의 조상이신 미산 정환주 선생님께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일본 같으니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1919년에 미산 정환주 선생이 이제 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도 선생 유지, 일도 선생 속집을 편찬했습니다. 1919년 편찬 20년 완성했는데 1920년에 일도 선생 속집이 이제 거의 그 당시는 이제 일제시대 때가 돼가지고 조선왕조 실록이 공개돼가지고 그 실록을 영인돼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용하고 문중들이 이용해서 거기서 많은 자료를 뽑아서 다시 문집을 다시 만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일도 집안도 마찬가지로 남조서 측에서도 일도 선생이 조선왕조 실록을 바탕으로 일도 자료를 편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이때까지 문헌공 실기라든가 문헌공 실기에는 아예 계양 강유 선생이 남조서 얘기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일조 선생 유지 속집할 때 계양 강유 선생이 그 당시 남조서에 사회 신청한 사실도 몰랐고 그런 글도 없었고 또 박기원이라는 경상도 관찰사가 기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경상도 관찰사가 박기원이 전혀 기여한 게 아닙니다. 남조서 사회서원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 강모시라는 그 관찰사가 다 조사한 거고 계양 강유 선생이 사회 신청 상소를 올리시고 저희가 소유도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 이제 상소 체계는 되게 소유라는 건 자기 그 상소의 대표자고 그 상소를 짓는 분은 제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제소라는 이제 상소를 짓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배소가 해서 상소를 모시고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상소를 모시고 하는 것은 임금님 모시고 하시듯이 아주 시주단지 칙사를 받듯이 아주 고경스럽게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것도 배송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사소라 해서 상소를 쓰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남녀소원 사회시청소를 따로 다루는데 그것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소득으로서는 계약 강의 선생이니까 대개 그 강의 선생이 소득으로 제소했지 않을까. 실로로 실려있는 사회시청사무소는 소득은 이제 계약 강의 선생이지만 지금부터 계약 강의 선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강의 선생께서 사회시청사무소를 쓰고 올리셔가지고 소득과 대표가 돼서 소득 올리시고, 그래서 바로 임금님이 결정을 해서 사인 승인 내려보냈습니다. 되게 상소보내면 한 번, 두 번 짝수 났다가 여러 번 올린 다음에 허가를 보통인데, 그 당시 조선 초기, 전기, 중기에는 이제 사회신청이 딱뭐 몇 번 안 되니까 임금님께서 바로 허가를 해주시고, 또 문헌고 선생에 대한 사회신청이니까 그 당시 사회신청 건수가 서너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바로 사인 결제가 나와가지고 그 남계선이 1566년에 병인년에 남계선 네 글자가 그 사회 기능이 사회 형편이 딱 게시된 겁니다. 그때 게시될 때 이제 강 관찰사하고 그다음에 천년상고의 옥계로진 계양 구별제 양이 그다음에 청년 이후에 이 세 분들이 임금님한테 말씀을 잘 해가지고 사역을 받는데 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이 이제 그 계양이 사회 신청한 글들도 조선왕조 실록에서 빼겨가지고 이투 선생의 손집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투 선생의 손집에서 빠뜨린 게 조선왕조 실록에서 빠뜨린 게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정근전이라는 겁니다. 이투 선생께서 전기를 치우셨다. 전기. 그 전기를 또 누가 또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정본이라는 당시 정승. 여기정이 판본이고 단종대학대 영정. 그 다음에 자의정이 절제 김용소 장본이고, 이의정이 바로 이 정본 선생입니다. A당 정본. 이분이 진주정시 충장공파 중시적에. 그 충장공파니까 본인이 파로서는 파도죠. 본인의 시호가 충장공이니까. 이분이 종조 때 이제 단종의 장릉, 영어에는 장릉의 배식단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육신, 생육신, 충신들 다 모아서 이제 수백 명을 이제 배식을 했는데, 배양을 했는데, 그 배식단의 중요한 멤버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 정본인데, 그 당시 우의정으로서 절제하고 황보이는 바로 수양대본에서 직결처분 돼서 바로 이제 철도마저 돌아가셨고, 이 정본 선생은 수양대본이 상당히 애착이 심하셨는지 바로 죽이지 않고 죽이라 하고 이 상소에도 안 죽이고 귀양을 벌였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사역을 내리셨는데, 그 사실을 전기를 기록하신 분이 최초로 기록하신 분이 바로 일조 선생이에요. 그 일조 선생의 정본전 이야기가 조선왕조 실록에 나옵니다. 일조 선생의 공초에 나오는데, 근데 일조 선생 속집을 편찬하시는 그 당시 문장 대가고 청리학의 대가신 간제정 선생이 주편의 책임을 맡았지만, 그분은 실제 그냥 형식적인 주편이고, 함양에 남겨서 온 원생들, 이산 정원조 선생의 그 화법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그런데 했는데, 조선왕조 실록에서 이 정본전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일조 선생 속집에 일조 선생의 작품으로서 정본전이 실려야 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본전은 말하자면 전기문학입니다. 전기전자, 그러니까 사람의 열전,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할 때의 전기 작품의 전과 기록한 기자 전기문학인데, 전기문학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기록한 전기문학하고 약간 소설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전기문학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토 선생의 이 작품은 약간 소설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왜냐? 이것은 심화적인 일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록 같은 데서는 그냥 단순히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사실들만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먹고 어떻게 귀한 약을 먹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만 사실대로 기록하니 전혀 거기에 신화적인 허구적인 일화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디인데 일조 선생은 여기에 신화적인 허구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지도 눈으로 본 건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또 정육을 본 아버지 때부터 친하게 지내신 그 스님 한 분이 탄선사라고, 탄선사가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정보전을 썼습니다. 정보전을 쓰고서 타격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타격 기술이 나중에 이제 성종실록을 수천만이 돼가지고 수사관이 돼서 편찬할 때, 야, 이 정보 이야기를, 그러니까 태경 선생은 자기 스승이신 정식제 김종직의 조이진만 성종실록을 수록한 게 아니에요. 일두 선생이 이 정보전이라는 것을 수록했습니다. 내가 일두한테 옛날에 기사를 드라마하면서 정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을 실록으로 수록해야 되겠다 해서 성종실록 3쇼를 수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자강 연성사에서 넘어가지고 고용을 치르고 일조 선생님도 데려가서 시문을 받으면서 야, 네가 정보전을 쓴 저희가 뭐냐? 단종대왕을 옹호하면서 세조대왕을 비방하는 그 저희가 있었지? 하면서 가진 고문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 정보전 이야기죠. 일조 선생은 단순히 적혜제의 제자라서 끌려가서 고문만 당한 게 아니라 이 정보전이라는 그 당시 금기사항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신형복이 금기사항이 인물이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금기되는 인물에 대해서 쓴 전기 작품을 남기신 분이 일조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보면 야, 세조대왕을 반대편에 있는 인물에 대한 절기 있었으니까 이 절기가 뭐냐? 저희를 박해내라 해가지고 심하게 고문을 당해서 했는데 그때 공초가 바로 이 장혜선 선생님 공초 속에 나오는데 이 공초가 바로 이 정보전을 바탕으로 한 공초입니다. 그래서 이 공초에 처음부터 끝에서 이제 중간 잘 마지막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일조 선생님이 서술하신 정보전의 본문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일조 선생의 작품 정분전을 다시 이제 일조 선생의 숙지를 다시 재현한다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직무판을 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판 사업이 없지만은 일조 선생의 숙지를 다시 이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일조 선생의 숙지를 편찬해야 되는데 직무본을 내야 되는데 수정본도 내야 되고, 근데 일조 선생의 숙지에는 이제 틀린 사실을 수록하는 것도 많아요. 연계서원, 하복의 연계서원이라고, 그것은 학공 김성애 선생이 세우신 게 아닌데 학공 김성애 선생이라고 잘못 기술하고 그런 학공 문집에도 그 잘못 기술한 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바로 잡아줬습니다. 학공 문집도. 그 다음에 이제 남계서원이 행사할 때는 그 사실을 바로 잡아서 학공 연계서원은 일조 선생이 그 기념 일조 선생의 관장이기 때문에 학공 김성이 경상도 관차사 돼가지고 와서 세웠다. 이건 수동성의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잘못된 역사를 그냥 잘못 기록된 학공지를 바탕으로 일조 선생 숙지에서 잘못된 게 많고 또 많다고 하면 좀 높아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일조 선생의 작품이 정보전도 맞은 게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수정 진보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정보전이죠. 정보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일두의 동문 수학한 제자가 친구인 추강 남영 선생이 육신전을 편찬한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두 선생이 정보전을 썼는데 추강은 또 그 정보과 같이 개유정량의 희생자인 사육신 육신전을 썼습니다. 또 육신전만 쓴 게 아니라 육신과 같이 또 희생당한 허우라는 분의 이야기도 썼어요. 허우전. 그러니까 허우전과 육신전 허우전과 일도의 정분전, 이 세 가지는 같은 맥락의 개유정량의 희생자들, 단종대왕의 충신들 이야기를 소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추방이나 일도나 그 당시 적일제 문화 타경이나 문화생들의 공통된 의식이 그 충절 의식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의 충절 의식이 없었다면 육신전도 없고 호우전도 없고 정문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또 육신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신 분이 이제 황보인, 김종서, 정문 이 세 전석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정조대왕이 친해서 상신 재단 강자 써가지고 상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미경 김홍기 선생은 상중심, 무호중자 중심. 우리들은 이제 대신 그러면 다 똑같은 원력이었는데 조선왕조가 망할 때 대한제국이 들어선 다음부터는 이제 대신이라는 용어가 장관을 지칭한 보통용 명사가 됐습니다만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는 대신이라는 것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세 사람만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는 대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그건 참담한 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서들은 다 중신이라고 했습니다. 무호중자 중신. 장관들은 다 중신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 제도가 다 무너지고 일본의 제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대신이라는 말이 학보 대신, 공보 대신, 육보, 상보 대신 있어. 이 육부의 장관들은 대신이라고 쓰는데 그건 일본 말입니다. 대신을 장관으로 대신이라 칭하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의 대신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만이 대신이고 육조 판서는 다 중심의 무호중자. 그래서 추미경 김홍기 선생은 그 판서법이기 때문에 중심의 상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돈 선생은 당시 우의정이기 때문에 상심, 대신, 상대신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추방 남용호는 육신전을 썼고 일두 선생은 정돈전을 썼습니다. 그 상상신 분 중에 한 분인. 그렇기 때문에 일두 선생이 그 당시 계유정난에 고려하는 물분심이 뭘로 발견되느냐? 추방은 육신전으로 발견되고 일두 선생은 정돈전으로 발견돼요. 그 다음에 그 스승이신 정기재 김정일 선생은 조의적으로 발견되고 가장 먼저 조의적으로 써서 아니 젊은 대학생 혈기왕성할 때 단전 50회로 하고는 거지 무조건 항상 못 들었어요. 정기재 선생이 젊은 혈기에 세조왕의 그런 부당한 행위 그 충실도를 다 때려 죽이고 단전대 어린 척하고 쫓아내고 그런 걸 보면서 박수 치자면 그 선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없죠. 참담 선비라는 것을 비판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판하는 정신이 바로 노사가 대한 원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조의제군이 그 비판 정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상김씨 집안에서는 이 정비제 집안에서는 그걸 이제 수치스럽게 트라우마로 여기는 건데 아니 그 트라우마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야 돼. 젊은 혈기에 부당한 걸 보면 시비를 하고 비판하는 정신을 가져야지. 아니 세대왕이 그렇게 못되게 보는데 그걸 박수 치면서 환영한다고 그 젊은 혈기에 받은 선비 정신이 그게 타당한 거 당연한 건데 그것을 자기 집안의 수치로 얘기하고 그거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또다시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노력했다는 얘기죠. 지금 시대에 또 그걸 더 치워야 되는데 더 그것을 이제 트라우마를 여기지 말아야 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트라우마를 여기니까 그걸 변명하기 급급한데 조의제문은 전필제가 지을 게 아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왜 합니까? 당당히 지어 그 시대에 그런 지어야 진짜 참다운 젊은 혈기의 선비정신이다. 이걸 자랑스러워해 해주라고. 그뭐 종주체식도 마찬가지죠. 임금이나 상소장이 시무시대에 올린 상소를 올린 상소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트라우마 컴플렉스가 수치식으로 그렇게 변명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 최천 선생이 천년 앞으로 보면 탁월한 안보를 신분인데 고려가 흠하는 걸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워야지 그런 뛰어난 예언력을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오면은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시각해 온 것은 우리 경남 향토사연구회와 같이 공동 세미나 참여해서 시각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오다가 그 양반들이 오면은 준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건 육신전과 마찬가지로 당시 계구정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발현된 정필재 선생의 조의제문, 태영 선생은 이제 그걸 사표에 직접 수록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추방남현 선생은 육신전과 호전을 써서 발견했고 일도 선생은 정도전을 써서 발견했는데 그것이 일도 선생 속집에 빠졌다는 것은 좀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 중복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 영상문 일기에 실려있는 그 정해찬 선생의 공초 중에 앞부분이 바로 딱 정도이라는 분의 사실을
일화를 중심으로 전기를 딱 포착한 겁니다. 이 전기를 쓸 때 그 사람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뭐 태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뭐 책 읽고 공부하고 뭐 벼슬하고 출세하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평범하게 일생을 소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핵심 포인트를 딱 하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암선생, 박정선생의 글짓기 포인트인데, 글짓기 작법인데, 인종선생도 그 이전에 벌써 그런 글짓기 작법을 딱 실천하신 거예요. 그 글짓기 작법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서술하고자 하는 인물의 형상화를 해서 딱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를 딱 내세워서 강조한 거죠. 그 정군 선생이 벼슬 수많은 벼슬하고 뭐 관찰사, 판사, 뭐 정승 무전까지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 나열식으로 쭉 열거하자 뭐 하나의 그냥 작별 이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 강조한 게 뭐냐? 따로 들어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천만에 이분이 이제 광양으로 귀향을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록에는 이제 나간으로 귀향을 갔어요. 나간이 어디냐면 순천시 나간이니까 예전에 나간현이죠. 나간현이고 그 위치가 이제 광양현이고 그러니까 광양과 나간은 붙어 있지만은 같은 지명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실록은 나간이니까 실록 기록이 정확하겠죠. 지금 전기는 자기가 들은 사실을 쓴 거기 때문에 자, 꼭 도시에 사고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광양으로 들었으니까 광양으로 소설한 거죠. 광양으로 정군이 이제 귀향을 갔어요. 다른 저희 영의정, 자의정은 다 참살당했는데 우의정 정부는 이제 광양으로 귀향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조관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조관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주기적으로는 의금보도사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의금보도사가 와서 정보전으로 이제 밖에서 이제 귀향사라고 했으니까 볼 말고 들어가자. 재촉하니까 정부는 목욕 재개하고 바늘 쓰고 띠를 쓰고 성대 시주를 끌어내야 이제 두 번 자른 다음에 쪼개서 불펴버리고 자기가 이제 끝난 건 아니까 그리고 반대를 벗어버리고 비옷을 입고 수고를 보이고 아내와 더불어 연대라고 하니 아내와 오장을 잡으면서 북한이 정부니 많이 말하기를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려우니 내 죽은 뒤에는 당신 모든지 알아처리하시오 하고 또 이 의금보도사가 재촉하니까 정부는 따라가려고 하면서 서울에서 내려온 감형관 형벌을 감독하는 감형관이 내일 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구속 영장을 집행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니까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내일 죽거나 오늘 죽거나 똑같은데 굳이 뭐 내일 사형 처할 거 뭐하냐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니까 감형관이 그 광양형검하고 상의해가지고 어차피 내일 죽이고 오늘 죽이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날 바로 당일날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 선생이 사형을 딱 이해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건 다 똑같은 일이지만 나는 죽어도 떳떳하게 죽는다. 내가 만약에 역적질 하다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죽는다면 하늘이 평범하게 그냥 그런 일이 여기겠지만 내가 억울한 마음을 품고서 죽는다 그러면 나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다 그러면 내 억울하니까 하늘이 반드시 이상한 조직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죽으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날씨가 아주 청명한 날씨에서 갑자기 벼락을 치면서 그냥 구름이 뭉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벼락이 치고 하는 거는 그 감염광과 향광은 이제 무시할 수로 들어가 버리고 이 정권 선생을 잘 따르던 스님이신 이 탄선사가 이분을 이제 그 시신을 호송해서 성진강에 와서 작별을 구하고 이 아내한테 시신을 넘겨주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권 선생의 아내분께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이제 경상도 평안도 관찰사일 때 중들한테 스님들한테 아주 잘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한테 잘 대해주니까 스님들이 그 감격해가지고 따르다가 결국은 시신까지 거두어서 나한테 넘겨주고 가시는 걸 보니까 우리 남편이 스님들한테 잘 대해준 보람이 있군요. 오늘에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고 하는 건 신화적인 묘사니 근데 실록에서는 그런 걸 주목할 이유가 없죠. 또 정부를 잘 포장해주고 가대 포장해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고 근데 이그 선생은 그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분이 진짜 단경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고 하늘도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기를 쓰면서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쓰는 그
그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제대로 서술하신 것이 전기문학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력에 실려 있는데 일조 선생은 논지를 편찬하면서 빠뜨렸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어디 소수서원에서는 뭐 선비들이 빌려갔다가 반납 안 하고 집에 가져가고 있던 것을 지금 비로소 이제 찾아가지고 소수 반납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500년 만에 귀환 이런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이 정분전도 일조 선생의 문실에서 빠져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24년 만에 그 연산군 1598년에 진술한 그 정분전에 대해서 진술한 내가 그것을 이제 태경한테 넘겨주면서 마지막에가 뭐라고 썼냐면 이 중의 말을 읽을 수가 없다. 이건 좀 신화적인 요소니까 어떻게 선비가 신화적인 얘기를 하는 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성적으로 산추에 수록한다는 것은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하고 공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임금한테 공초할 때 뭐 변명하는 말도 있을지만 실제로 뭐 이런 신화적인 요소를 사초에다가 실록에다 수록하는 것도 좀 부당한 면이 있었겠죠. 합리적인 선비의 정신이라면 이런 약간 신화적이고 조금 맹랑한 이야기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사초에 수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타결 선생은 정분의 그 충돌을 강조하기 위해서 딱 성정실록을 수록했고 또 전필제의 어릴 때의 선비 정신, 강인한 선비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의 제문을 또 성정실록 사초에 딱 수록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사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태경 선생도 당시 젊은 교기로서 세조의 그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정실록 사초 그 수록하는 것을 이용해서 기화로 삼아서 수록한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부당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세조실록에 수록했다고 할 말이 없지만 성정실록은 이미 시대가 다 바뀌었는데 왜 성정실록에다 그것을 수록해가지고 빌미를 제공했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다 그 당시 젊은 살인파들의 기계 선비정신 이것의 발현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시대 그런 것을 한 것이 그런 기록을 남겨줌으로써 후대 올바른 정신을 이제 여전히 개선시켰다 하는 그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도 선생님의 작품이 52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서 현신했다 하는 데 대해서 큰 이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지금 10시 반부터는 경남 향토사 연구회하고 일도 기념사업회하고 공동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제 것이 이제 그때 발표할 함양의 뭐 학문과 학문학 중에 이것으로 대체하고 이 본 시간에는 우리 강용수 연구 회장님의 발표로서 대개 다 1시간 정도를 채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점심을 드시고 가신 다음에는 1시부터는 한국수표계학회 이사장이신 최원현 선생이 우리 함양 출신의 이 대한민국 시대 때 직접 공보부 차관을 지내신 영문과 교수 우청 정병변 선생의 수필세계를 연구 발표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 향토사 연구원들 빠져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썰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채워주셔가지고 자리를 분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